이제 수요일도 종목 상담 출발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포스코 홀딩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0만 3천 원이고요. 비중은 1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저번 주 수요일이요. 저번 주 수요일에 하셨어요. 네네. 네, 이 종목 오늘 또 강하게 올라줬는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도 우선 상담 종목인데, 네, 이정호 대표님께서 먼저 이렇게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네. 저번 주 목요일 날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본다면 딱 잘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제 시세를 분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계속적으로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들어가실 때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건 아니죠. 좀 장기적으로 보시려고 들어가신 거죠. 네, 1년 이상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가격대는 정말 잘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요즘 어떻게 보면 핫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그거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받았던 부분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30만 원 밑에서는 엄청나게 저점입니다. 30만 원 위에서부터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기존의 전기차만 바라봤던 시장이 이젠 ESS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동박 관련주들도 동반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오는 만큼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는 기존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때문에 이제 한 타임 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 전기차만 바라봤을 때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실적이 조금 꺾여도 ESS 관련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면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동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 잘 들어가셨기 때문에 목표가는 1년 정도 보신다라고 보면은 전 45만 원 정도 잡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입하신 가격대보다 거의 50% 정도 목표 수익률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40만 원 부근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나 이런 부분이 좀 길어진다라고 본다라면 그때는 1차적으로 한번 수익을 챙기시는 방법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최종 목표가는 45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될까요? 비중은 이거에 10% 챙겼으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낫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4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6,000원에 13%요. 76,000원에 13%세요.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목표가가 목표가, 네. 목표가요. 네. 네, 목표가를 얼마로 제시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반도체가 오늘은 좀 쉬어간 흐름을 보였는데 목표가 내가 한번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이렇게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민푸른 대표님. 네, 민프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수익 축하하고 시작해볼까요, 우리? 아유, 요거, 목표가. 저는 상승장 끝날 때까지 그냥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응, 그러니까 금액으로 설정하지 마시고요. 네. 왜 시장이 지금 우리 시장은 강세장이잖아요. 네. 이제 강세장하고 이제 하락장이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 하락장이 오는 시기 전까지 계속 들고 계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사이클이 전 세계적으로 올해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사실 9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돼서 이게 최소 내년까지는 저는 꾸준하게 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비중이 막 뭐 30%나 막 엄청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계속해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증권사에서 외국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주 목표 주가를 다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롬이 좀 더 높아졌다,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서요. 지금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게 조금 저는 어불성설이다, 좀 빠르다. 시기상조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조정은 단기 조정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시장 흐름하고 조금 더 연관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우리가 막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고공행진이고 사실 나머지 종목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막 따라오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간 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시장이 요게 한 번씩 이제 제일 먼저 대장들 가고 그 다음에 대장들이 위에서 조금 쉬고 있으면 다른 종목들이 좀 키 맞추기로 올라와야 되는 시기. 그게 바로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0만 원에서 조금 횡보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도 지금 60만 원대에 있잖아요. 이 횡보 구간을 막 지루하게 느끼지 마시고요. 이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이 파동이 좀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목표 주가로 뭐 13만 원, 1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강세장이 끝날 때까지, 즉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꾸준하게 계속 들고 계셔라.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거 주식 네. 시작하면서 네. 처음 사는 종목인데 오래됐어요. 아, 요거 산 게 되게 오래되셨다고요? 네. 오래되신 만큼 오래 참았으니까 많이 먹어야죠. 많이 먹어야죠. 그죠? 이게 지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사실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이제 올라와 있기, 고점이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올해 연말에 한 뭐 3%나 5% 정도만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 또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왜냐면은 이거 지금 진입가가 너무 좋아요. 매수가가 아쉬워서 그래요. 이해하셨죠? 네. 네,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시장 조정 오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꼭 인내심으로 이제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꼭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저희 또 2부에서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이 원하시는 질문들 무조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실 때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ABL 바이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000원에 40%. 29,000원에 40% 맞으실까요? 예.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게 이제 좀 올라가니까 네. 나는 이걸 한 15만 원 정도부터서 좀 매식 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더 갈란가 어쩔란가 잘 몰라가지고. 네. 이 종목 더 가줄 수 있을지 일단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오늘 1412 관련한 호재로 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내가 꼭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예. 네, 예,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긴 시간을 잘 어떻게 보면 참고 끌고 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장의 상한가 갔는데 저는 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상한가가 올라갈 때는 뭐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거래량을 만들면서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거의 특별한 거래량이 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이 호재가 나오면서 바로 급등하는 모세가 나왔지만 그 말은 사람들은 이 호재를 어느 정도 기다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정도 호재 어떻게 보면 안 판다. 여기서 더 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안 내놓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내일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본다면 지금 ABL 바이오 목표가를 섣불리 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장에 또 갑자기 또 더한 급등세나 이런 부분이 연출이 되면서 뭐 20% 30%까지도 올라가 준다라고 본다면 갑자기 또 목표가가 확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ABL 바이오를 계속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오늘 장에서 상한가가 나왔지만 그렇게 특별한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에 많이 나왔던 거래량이 전에는 뭐 많이 오를 때는 뭐 400만 주 이래 오르도 오늘은 한 200 몇십만 주. 네, 맞습니다. 네.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별하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한 번 정도 수익을 챙기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워낙 큰 호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이 훈풍이 나올 가능성은 있고 저는 지금 이 탄력을 받는다라고 본다면 16만 원, 17만 원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시장을 보시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왜냐? 지금 단기적인 호재가 나와주면서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도 나와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조정세인데 시장은 다 온통 제약바이오만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팔기보다는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17만 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ICD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500원에 15%요. 네, 이 종목 매수하신 지 좀 오래되셨을까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되셨어요. 네. 아, 정말 고민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시 좀 10,000원대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종호 대표님.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ICD 지금 보유하셨는데 생각보다 오래 보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거의 LCD, OLED 관련된 장비 회사인데 요즘 워낙 LCD, OLED 관련해가지고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지니까 주가도 동반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환기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총도 이제 1,000억대까지도 떨어졌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보유 관점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지만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한 7,000원 이상까지도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면 비중을 조금 더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실적이 잘 안 나오고 환기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내년 초에 되면은 뭐 관리 종목 지정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더 한 차례 더 출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대주주 지분도 20%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30% 이상 되는 게 더 좋겠지만 이 정도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인데 3분기 때 그나마 이제 흑자하는 모습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과 내년 전망성과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만약 환기 종목이 탈피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환기 종목 상태에서 7,000원까지 반등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저는 지금 비중 15% 정도를 덜어내시고 한 5% 정도를 덜어내시고 비중 축소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종목에 대한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카카오에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6만 원에 30%예. 6만 원에 30%요. 네, 네. 수익권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언제쯤 내가 매도 조금 시켜야 될지 싶었어요. 아, 매도 시점이 또 궁금하신 것 같은데. 예, 예.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카카오, 내가 한번 매도 타이밍을 제시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민프롬 대표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거 언제 사셨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아이고, 엄청 오래되셨어요? 예. 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걸 많이 했는데 고민 많이 되시겠네, 그죠? 예, 예. 요거 7만 원 이상에서 파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쪽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카카오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의 주체가 AI잖아요. 그죠? 예. 근데 AI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대표주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네이버랑 카카오예요. 이 가장 먼저 일상생활에 침투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거든요. 포털 사이트라서. 그래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대표주라고 하는 거고 AI가 실제로 실적이 나올 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장 먼저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카카오가 3분기 실적이 분기 최대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빠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저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6만 원하고 7만 원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시청자님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화면 보고 계시면 제가 이 화면에 좀 선을 그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7만 원 부근에다가 선을 하나 그었어요. 네. 여기서 한번 부딪히고 여기도 한번 갔었고 두 번, 세 번. 지금 네 번이거든요. 지금 네 번째 고점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완만하긴 하지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이고 이렇게 길게 이 고점 저항 라인을 이렇게 강하게 형성을 해놓으면요. 이 위로 돌파하는 힘이 엄청나게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응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용수철을 누를 때 세게 누를수록 확 튀어오르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야 시작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7만 원에서 계속 고민하실 거예요. 7만 원 왔는데 여기서 그냥 좀 저기 할까 이거 갈 수 있나 이러실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제가 뭐 막 16만 원, 17만 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7만 원을 이제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이제 일제히 막 상향 조정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목표가를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7만 원 돌파 안착을 하면은 우리가 10만 원까지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카카오가 좀 잡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노이즈도 해소가 됐고 AI가 실제로 실적에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카카오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0만 원까지 가는 구간에서 일부 팔고 10만 원까지는 좀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을까요? 예, 예. 네, 그래서 7만 원에 안착을 하고 나서 목표 주가를 다시 그때 잡아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7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10만 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이메이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만 천 원에 45%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최근 그래도 게임주들이 좀 시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오늘 또 강하게 올라줬는데 이 게임주 관련해서 내가 한번 꼼꼼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요.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위메이드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된다면 정말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보다는 어떻게 보면 코인이나 유믹스 코인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주가가 더 활발하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즘에는 게임 자체적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비중은 혹시 처음 들어갈 때 45%를 다 들어가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아, 그럼 평단이 어떻게 본다면 7만 원 이상부터 네. 시작을 하셨네요. 네, 아, 7만 원대 산 것 같습니다. 유메이드라는 회사가 솔직히 말해서 되게 막 게임 업계에서 그렇게 막 전망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게임 흥행작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그렇게 대단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코인 관련된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어떻게 보면 한 차례 크게 불어와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가는 요즘에 많이 빠졌던 이유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 대비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번 분기에서 계속된 적자나 이랬던 부분이 3분기 때 흑자로 돌아와주는 모습가 나와주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숨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4분기 실적이 그럼 중요하게 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이번 연도가 적자가 될지 흑자로 계속적으로 갈지 이런 부분이 조금 키포인트가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차트는 바닥권까지 다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일정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본다라면 그때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 그러니까 분할 손절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6만 원까지 지금 진입하신 6만 원대까지 가려고 한다라면 그 게임이 흥행을 성공을 하면서 그게 대박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돼야, 최소 그 정도 돼야 6만 원대까지 가격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기대작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게임주는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다지고 게임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 게임이 재밌든 없든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일정 양분은 올라가는 모습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4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가 준다고 본다면 그때는 분할 손절을 하면서 비중 20% 정도를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은 6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까지는 들고 가면 될까요? 12월 달까지? 12월 달까지 가져간다라고 해서 45,000원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좀 길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신작 발표나 이런 부분이 내년 정도로 좀 잡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4분기 실적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반등 시 분할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 바랄게요.